네, 뭐, 본 사이트는 제 블로그에다가 제 일주일 스케줄을 좀 간략하게 올려놨는데요. 근데 뭐 굉장히 바빠 보이잖아요. 예, 바쁜 거는 맞고요. 바쁜 건 맞고. 근데 뭐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즐기면서 살아도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는 성격이 돼야 돼요. 좀 성격이 좀 받쳐줘야 되고, 또 하나는 체력이 돼야 돼요. 체력이 안 되면 이렇게 뭐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 조금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잠깐 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이 있는데 사실은 쉬는 날은 없어요. 근데 뭐 12년이 됐는지 15년이 됐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냥 10년은 넘은 건 확실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이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는 그 포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 5시 이쯤에 일어나면 뭐 주소 쓰고 택배 붙이기 위한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출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는 5일의 기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많은 강의가 있었어요. 외부 강의가. 그리고 또 컨설팅까지 같이 있었고, 사실 그래서 올해는 감리를 거의 못했어요. 사실. 뭐 하반기에도 실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ISMS 컨설팅을 하고 이제 다음 주인가 다음 주가 다다음 주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거나 어떤 외부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요 근무 시간 내에는 이제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컨설팅이 있는 타이밍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컨설팅이 끝나고 중간중간에 이제 강의가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는 요 평일날 시간이 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교재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걸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6시나 이때부터는 뭐 메일을 봐야 되겠죠. 이제 메일을 확인한다거나 뭐 메일을 보면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메일을 보면 일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메일 처리하고, 또 하나는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뭐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뭐 상담을 하고, 그리고 각종 동영상 처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1시간은 거의 뭐 매일은 아니고 이틀에 한 번 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애들 공부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는 이제는 이 시간대는 강의로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오프라인 강의를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는 유학원 학생들 가르치는 거 그냥 과외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유학 가는 학생들의 인베스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그럼 이제 9시 이 정도면 끝나는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왜 이렇게까지 바쁘게 하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어떤 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왔던 사람들은 사실은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삶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여유도 있고 놀러도 가고 뭐 이런 삶을 좋아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는 약간 이제 좀 잘 살다가 망하거나 뭐 이런 경험을 좀 해봤던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은행의 무서움을 굉장히 알아요. 그리고 뭐 차업 이렇게 딱지 붙이는 거 드라마 보면 나오죠. 그리고 좋은 집에 살다가 조금 더 나쁜 집으로 가고 좀 더 나쁜 집으로 가고 그 바닥의 끝이 어딘지 계속 가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경험이 저도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시간이 있고 할 수 있으면 가급적 다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많이 나는 거죠. 계속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다구치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게 꼭 옳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유도 갖고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고, 이제 왜냐면 이제 두려움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움이 커서. 왜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은퇴라는 걸 하면 2020년부터 매년 80만 명씩 은퇴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은퇴라는 걸 하면 거의 대부분 많이 망하는 케이스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제 실제 그런 게 뭐 노력한다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뭐 그거야 이제 해봐야지 알겠죠. 왜냐면
이게 아주 뻔한 게임이거든요. 예, 뻔한 게임인데 지금 전자칠판을 실행했는데요. 한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뭐 27, 28, 몇 살이든 어느 순간에는 돈을 법니다. 그 돈이라는 게 뭐 직장일 수도 있고 그냥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든 합니다. 그 사람이 대졸이든 고졸이든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든 명문대를 나왔든 뭐 지방의 후진대학을 나왔든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능력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항상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연봉 2,400 받았는데 올해는 3,000 받았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지 그 연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곡선이 어디에서 무너지냐?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는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뭐 제가 경험하기에는 보통은 45, 45세 정도면 곡선이 이제는 완만해지면서 능력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이 숫자를 조금 더 크게 갖고 가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나이가 들면 무능력해져요. 그 무능력이라는 표현은 좀 말이 좀 그러긴 한데 뭐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어져요. 왜? 능력이라는 그 기준이 뭡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능력이라는 거는 돈으로 바뀌어요. 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럼 어느 순간에 누구나 다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서 끝납니다. 근데 이 곡선에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환상을 갖냐면 항상 나의 능력은 증가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직장인만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잘 됐으니까 내년도 이만큼은 되겠지. 항상.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올해 잘 됐으니까 내년엔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단지 지금만 잘 된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 곡선에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빠른 사람은 35에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35, 그건 정말 최악인데, 뭐, 40이 됐든, 아니면 이제 최대로 봤을 때 55세가 됐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뭐,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어떤 돈, 그죠? 연봉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항상 인터넷 보면 연봉 1억,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연봉 1억, 평민입니다. 평민? 좀 말이 이상한데, 서민이에요, 서민. 그러면, 이게 한 650, 670 정도 돼요. 세금 내고 하면 월 받는 돈이 요 정도 근처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되면 나는 이제 드디어 인터넷에 나오는 드디어 연봉 1억의 보안 전문가, 연봉 1억의 뭐 데이터 분석 전문가 뭐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물론 안 된 사람도 많죠. 사실은 안 된 사람이 더 많죠. 생각보다. 그러면 설사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연봉 1억의 핵심은 뭐냐? 기간입니다. 기간을 말해줘야 돼요. 기간을. 내가 연봉 1억이야. 얼마나? 몇 년 동안? 뭐 1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몇 년간 했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때 1억이 됐다. 뭐 갑자기 돈으로 잡고 가니까 좀 이상한데 원래 목적은 아닌데 이때 1억이 됐으면 이 기간이 여기까지 갔다면 엄청난 거죠. 그건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45에서 55세 정도의 연봉 1억이 되는 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예요. 그러면 20대 같은 경우 연봉 1억이래?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분이 연봉 1억이래? 엄청 많아 보이지만 45에서 50세가 됐을 때 연봉 1억은 뭐하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것도 없어요. 왜?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혼자 살면은 연봉 1억은 엄청 많습니다. 혼자 살면. 나 혼자 살아.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집 있죠? 집도 뭐 그냥 그냥 뭐 대출 없나요? 대출 받고 집 사죠? 애 교육비 내죠? 그 다음에 뭐 여가생활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밥 먹는 정도? 그 이상 못 합니다. 연봉 1억이. 그럼 뭐 밥 먹는 정도?
이 정도 하면은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그리고 항상 1년에 한 번씩 가족들한테 무슨 이슈가 생겨요. 그리고 가족 중에 하나가 연봉 1억을 받으면, 아, 누구 되게 돈 많이 번대. 그러면 돈 뭐 좀 더 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연봉 1억에 대해서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주 이슈도 아니고, 주 목적도 아니고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생산성에서 내가 계속 무능력해져 가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쪽 기간을 좀 더 길게 만드는 방법 하나, 이쪽을 완만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냐, 요때가 되면 대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죠? 대학생이 하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 상담을 할 때 몇 가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어 할 줄 알아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영어를 한대.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학교 어디에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이래. 근데 영어는 한대. 영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거꾸로. 영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렸을 때 외국에서 살았대. 그럼 외국에서 왜 대학 가지? 왜 대학을 안 갔어요? 굳이 그 질문은 안 해도 됐던 거예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이 구간에 온 사람들은 제 강의가 지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근데 이쪽 구간에 있는 사람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가 가장 능력이 있어야 될 타이밍이 어디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여기에요. 이게 부모가 가장 이 타이밍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케어할 수가 있어요. 가장 얘가 아쉬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식들이. 그럼 이때는 뭐냐? 이때의 교육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아닌 애들도 있겠지만 부모의 욕심에 의한 지출이에요. 이거 하면 얘가 더 좋아하겠지. 애가 해달라고 했나? 애가 뭘 했나? 그렇죠? 어리니까 생각이 없다? 애를 학원으로 계속 돌려. 그럼 엄청나게 돈 많이 들겠죠. 뭐 능력 때문에 돌리는 거 좋죠. 그거를 나쁘게 보는 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가장 부모가 능력이 있어야 될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이 대부분 다 무능력해진다고요. 그러면 누가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힘들어. 하고 싶지 않아. 누구도. 근데 뭐냐? 내가 지금 가장 능력이 있어야 될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에 한 번만 딱 내려놓으면 모든 거는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왜? 그런 걸 봤으니까요. 아까 그랬죠. 올해 내가 장사가 잘 됐다고 예를 들어서 다음 달도 잘 되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전 올해 잘 돼, 지금 잘 돼? 그럼 요번 달까지야. 그럼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걱정이라는 게 있죠. 걱정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미련이 남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격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때 어떻게 내가 능력을 있게 만들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거는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뭐 선택한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다 한다예요. 할 수 있는 것 다 한다. 근데 그 중에 원래 이제 작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ISMS 심사는 했지만 ISMS 컨설팅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컨설팅은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는 그 감리는 했죠. 솔직히 감리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곤하진 않아요. 왜냐면 경험이 10년이 넘고, 물론 감리야 경험이 많다고 해서 감리를 잘하진 않아요. 모든 일은 태도가 잘하는 거지 경력하고 일 잘하는 거는 별 관계가 없어요. 아무튼 감리가 있고, 그러면 이게 저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 가면 조금 더 여유롭게 일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그렇게 받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편한데, 제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ISMS를 컨설팅을 했냐? 왜요? 답 알잖아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요. 왜? 나 지금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게 된 거고, 이거를 계속 해나가서 이쪽 일을 더 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도 하고 여차하면은 이것도 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선택을 하는 거지. 선택을.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일이 없을 때는 이거 하고, 이게 일이 없을 때는 이거 하고, 이렇게 막 바꾸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뭐 여기에 또 저는 뭐 넣었어요? 외부 강의도 넣었죠. 이제 그냥 기업이나 뭐 대학에서 하는 이런 강의들. 그래서 세 개를 갖고 막 조정을 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 모이에킹도 있어요. 8월 말에 저 모이에킹 하나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모이에킹도 있고, 그러면, 그래야지만 내가 요거를 요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 이게.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왜? 이때 올라간 증감분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간단하죠. 이때 공부 안 하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이때 공부 안 하면. 그래서 이때 엄청 바빠야 돼요. 이때 엄청 바빠야 돼. 이때. 나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아까 그 스케줄 보면 다 결론적으로 다 돈을 버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돈을 버는 건데, 이때 공부한 게 있었으니까 이 얘기가 된 겁니다. 이거 없었으면은 솔직히 어려웠어요. 저거는 어려웠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절 변수가 있죠. 1월부터 12월이 있는데 항상 바쁠 때만 바빠. 그게 언제입니까? 뭐 9월부터 11월? 뭐 요쯤, 그죠? 근데 1월부터 1, 2, 3이 제일 한가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올해 1월, 2월, 3월은 저도 거의 놀았을걸요? 거의 놀았고, 근데 급여는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그거는 뭐가 역할을 해줬어요? 감리가 해줬어요. 그거는 감리가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이 계절 변수에 1월 달에 바쁜 일을 찾은 게 사실은 제가 컴퓨터를 하는 제가 유학원이죠. 얘는 이때 바빠. 그래서 이게 딱 마음에 들어요. 이게.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 사실 재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7명의 유학생을 보냈어요. 현재. 제가 케어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요. 매일 가급적 같이 밥 먹어주려고 하고, 이 학생들하고 가급적 외국에 전화해서 막 보이스톡으로 공부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현재. 뭐 그런 유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조금 나도 바쁘고 싶은데 할 게 없다. 그러면 공부를 하세요. 근데 한순간에 하나 하지 말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는 좀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ISMS-P 인증심사원과 정보시스템 감리사가 간에 누가 더 좋냐? 이거를 다음에 한번 강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갑자기 좀 목적이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